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공부할게. 이제 대소관계라는 것과 극한이라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암기해서 풀면 되거든. 부등식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극한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이렇게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뭐가 붙어요? 여기 뭐가 붙었어? 등호가 붙었죠. 같아질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얘가 x분의 1이고 얘가 2x분의 1이면 분모가 얘가 더 크죠? 그지? 분모가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돼. 됐니? 오케이? 미쳤지? 방향으로 바꿨네. 이게 이렇게 돼요? 자, 끄덕거리지 마. 자, 그럼 잘 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데 무한대를 붙여볼게요. 뭐 상관없어요. a가 됐든 무한대가 됐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냐 라는 건데 얘 어디로 가? 얘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1이네. 얼마야? 0이죠? 얘도 얼마야? 무한대분의 1이네. 얼마야? 0이죠. 똑같아지죠? 됐나요? 이 얘기예요. 즉 함수 자체는 대소관계가 확실한데 얘네 둘을 이렇게 리미트를 붙였을 때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서로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항상 같다는 아니에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중요한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3개를 비교할 거거든. 2개가 아니라. 자, 3개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fx라는 것과 hx라는 것과 gx라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대. 됐니? 근데 리미트를 붙였을 때 리미트 fx 리미트 hx 리미트 gx 이렇게 붙였는데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등호가 생기고 등호가 생기죠. 요건 앞에서 한 거죠. 방금 전에 한 거. 근데 만약에 요 함수 값이 극한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여기에 있는 극한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극한 값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됐습니까? 샌드위치 아시죠? 즉 리미트를 붙이고 리미트를 붙였는데 양 끝에 극한값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해. 두 개의 극한값이 똑같아진다면 가운데 있는 애도 양 끝의 값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막 어렵지는 않죠? 받아들일만 한데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개념 보세요. 개념 9번. 자, 갑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자, 함수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3이래.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x제곱분의 fx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얘를 전부 x제곱분의 플러스 1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양수로 나누는 거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리미트를 붙이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쪽도 쓰시게 되면 리미트를 붙이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2x제곱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이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요거의 극한값 구하면은 2차 비교만 해주면 되니까 얼마? 2지. 수렴값이.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애도 비교해 보시면은 제곱이니까 개수 비교만 하면 2가 되죠. 그럼 양 끝이 전부 2야? 따라서 얘도 얼마다? 2다. 끝.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나?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그래서 정답이 얼마입니까?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밑에 발전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45번 보세요. 자, 45번도 볼 건데 얘는 x-fx거든? x-fx? 그럼 봐봐. 딱 봐도 샌드위치 정리 쓰게 생겼잖아. 근데 모양 자체가 x-fx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x-fx라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원래 fx의 부등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x를 더해준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일단 알겠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왼편에 써지는 게 x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왼쪽에 있던 게 일로 오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지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양쪽에 여기도 리미트 붙여주고 여기도 리미트 무한대 붙여주고 여기도 리미트 무한대 붙여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 극한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 극한값 계산을 하면 리미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 뭐가 써지냐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은 이거 극한 계산하시면 얘는 요렇게 지워지거든.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생략하고 요렇게 돼서 이만큼만 남아. 그럼 분자가 몇 차냐면 1차거든. 근데 분모 봐봐. 분모가 얘 1차고요. 루트 x 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이 1차예요. 따라서 개수만 뽑아내면 1 더하기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됐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계산하면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요거 있죠? 요것도 똑같이 이 방식대로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봐봐. 양 사이드가 전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얘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처리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개념 10번은 넘어갈게요. 개념 11번도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끝났습니다. 자,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진위, 판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내신용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좀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에 단원 종합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단어 문종합 문제 있죠. 베이직 있을 거예요. 베이직 확인됐니? 그지? 자, 베이직까지가 숙제입니다. 47페이지까지. 알겠나?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푸십시오. 알겠죠? 베이직 푸시고 노말도 푸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연속 가겠습니다. 함수의 연속. 54페이지. 네? 줄게요. 뽑아왔어요. 자, 마플 교과서 책 버리지 마십시오.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때도 계속 쓸 겁니다. 알겠나요? 2학기 때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 위주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돌릴 거니까 책 버리지 마십시오. 알겠니? 오케이? 자, 54페이지 보시면 연속 있을 겁니다. 연속 할게요. 자, 연속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용어부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됐니? 자, 구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 사이에 범위가 생길 텐데 이 범위를 보통 지금까지 뭘로 표현을 해왔냐면 얘를 부등식 형태로 표현을 해왔죠. 그래서 부등식 형태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표현해 왔단 말이야. 되니? 자, 근데 요 범위를 좀 다르게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래서 이제 수투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냥 문제 지금 교재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총 3가지가 나오거든? 총 3가지가. 첫 번째가 무슨 구간이라고 나오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열린 구간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반닫힌 구간 혹은 반열린 구간 뭐 이건 똑같은 건데 둘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반만 열렸다죠. 반만 닫히고. 그럼 닫혔냐 열렸냐의 기준이 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닫힌 구간이라는 것은 등호 포함입니다. 등호 포함. 열린 구간은 뭐냐? 등호가 없단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 내가 닫힌 구간을 표현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대괄호를 쓰고요. 마이너스 1,2라고 쓰고 대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요 표현을 봤을 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는 말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걸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표현법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난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알겠니? 그냥 표현법이니까 그냥 이런 거구나 외우시면 되고. 열린 구간은 이제 뭐냐? 열린 구간은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긴 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등호가 없어요. 알겠나요? 등호가 없습니다. 그럼 등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2라고. 순서상처럼 쓰죠. 알겠니? 근데 항상 앞에서 줄 거야. 구간 어쩌고 저쩌고. 구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순서상이 아니라 이 범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되나요? 그 다음에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은 얘는 한쪽만 등호가 붙는 거예요. 한쪽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얘는 자, 이쪽은 등호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쓴 다음에 여기는 열린 구간 표시를 해주고 여기는 닫힌 구간 표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렇게 읽어요. 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주로 나오는 표현들을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교재 있네요. 네, 교재에 보시면 괄호 2번 있죠? 여러분들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거 좀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잘 봐.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 범위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내가 구간 표현법으로 쓰면, 얘를 구간 표현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돼.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a보다 크거나 같은데 한쪽이 없죠.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놓고 a라고 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컴마, 이쪽을 플러스 무한대. 계속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그리고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실수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 실수. 실수 전체. 그럼 실수 전체는 어떻게 표현하냐? 얘는 그냥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뭐야? 전체 실수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음의 실수라고 해볼게요. 즉 0보다 작은 실수. 그럼 음의 실수라는 건 어떻게 쓰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써요.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x가 0보다 작은 실수 전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양의 실수는 어떻게 쓸까요? 양의 실수. 그럼 얘는 시작이 0부터 시작하고요. 컴마 무한대죠. 이렇게 가요. 위치만 바꿔서.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된다. 알겠나요? 오케이. 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구간이라는 표현이고 요거는 이제 표현법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55페이지부터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자, 거기서부터 볼 건데 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괄호 2번 박스 있죠? 2번 박스에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자, 갑니다. 연속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국어적인 표현. 국어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 이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 연속의 반대말이 불연속이거든. 그럼 불연속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불연속이니까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럼 불연속은 뭐가 돼? 끊어져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얘는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연속이야.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연속의 정의가 뭐냐? 수학적 정의. 이게 이제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자, 갑니다. 내가 정리할 게 뭐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정의할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는 건데 그게 교재에 있는 괄호 1, 괄호 2, 괄호 3입니다. 묶어. 자, 55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있죠? 묶으시고요.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잘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수 fx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 총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x는 a에서 fx가 fa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1번에. 1번에 봐봐.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글씨가 중요한 거야. 조그만 글씨에 네모치세요. 함수값이 존재한다예요. 이 말이. 함수값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똑같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우리 했던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랑 같아야 된다고? 동호진 8장 풀라 그랬지. 자, 뭐랑 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됐나? 세 번째, 마지막.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x는 a라는 fx. 이게 뭐야? 극한값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 함수값이죠.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즉, 세 번째 조건이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게 정의야. 알겠니? 그래서 정리.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월요일날 극한 설명할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별개예요. 얘네. 근데 연속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연속이 되려면 이 두 개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니? 그리고 이걸 만족한다는 건, 잘 봐.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내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즉 그림으로 보면 그게 바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이 세 개를 만족한다면 그래프가 안 끊어져.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수학의 정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연속이 왜 중요하냐? 그럴 수 있잖아. 이게 왜 중요해?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처음 배우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죠? 봐봐.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연속이 왜 중요하냐? 써놔. 이거라서 그래. 그래서 연속부터 배우는. 알겠나? 연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수학토에서 결국 배우고자 하는 건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냐? 연속이라는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배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함수에 따른 연속성을 정리할 건데 그게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펴보시냐면 뒤쪽에 넘겨서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먼저 위에부터 볼게요. 4번에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나와 있거든. 자, 잘 봐. 1번.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구간이라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범위입니다. 그럼 A부터 B까지 사이에서의 범위에서의 연속을 따지자라는 건데, 자, 읽어볼게. 함수 f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밑줄. 그 말을 우리가 편하게 바꾸면 밑에 참고 보세요. 괄호 1번의 참고 조그만 글씨 거기도 밑줄.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그래프는 그 구간 안에서, 즉 그 범위 안에서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됐니? 그러면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함수라고 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연속함수. 자, 아까 배웠던 거랑 비교를 하면 아까 배웠던 거는 이거죠. x는 a라는 특정 시점이야. 특정 시점. 얘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뭐야? 전체 어떤 구간. 알겠니?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양의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음의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실수 전체일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그 구간 안에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진다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연속 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되니? 그럼 니네가 배웠던 거 중에 하나. 여기 봐. 이건 그리지 말고 그냥 봐봐. 여러분이 배웠던 거. 배웠죠? 무슨 함수?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어디서만 그려진다고 배웠냐면 진수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만 그려진다.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이 로그 함수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양수인 구간에서 그래프 끊어진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연속이다. 이렇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이런 함수 있죠.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연속이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3차 함수예요. 이런 거. 봐봐. 이거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죠. 자, 우리 이런 것도 외울 거거든. 이런 거 4차. 이런 것도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 봐.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또 하나.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분수함수. 근데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 끊어져 있죠. 왜?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때? 끊어져 있지. 그러면 이 지점이 어디겠냐라는 거야. 이 지점이 언제야? 분수함수에서 요렇게, 이거 무슨 선이라고 그래? 점근선이죠? 그 점근선이 생길 때가 언제였어요? 그렇죠.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밑에 포커스 봐봐. 나와 있지. 유리함수에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리함수는 옆에 화살표. 뭐가 0이 아닌 점에서 gx가 0이 아닌 점에서. 그럼 gx가 뭐야? 분모죠. 동그라미 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유리함수는요. 분모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분모가 0인 지점에서는 불연속이란 얘기죠. 알겠나? 그래서 정리하면 그 밑에 봐. 갑니다. 포커스 보세요. 포커스.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 별표 하나 치고 외우세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어차피 다 압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연속이 되는 구간은 그 정의역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1번에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 그지? 걔는 밑줄.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얘는 볼 것도 없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겠나? 다음 함수는. 근데 유리함수 별표. 연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함수거든. 연속 문제에서.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는요. 언제만 불연속이라고? 분모가 0이 될 때만 불연속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 구간에선 전부 연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분수함수가 연속이 안 되는 지점은 몇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 그죠? 그러면 대학을 못 가요. 알겠나요? 그냥 fx가 0이 되는 거다. 자, 거기 옆에다가 적을게. 잘 봐. 몇 개에서 끊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리함수는 gx분의 fx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항상 불연속이에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의 지식만 갖고 보면 얘가 1차라는 것만 배워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원래 그래요. 알겠어? 그럼 1차가 0이 되는 값은 몇 개밖에 안 생겨? 최대. 얘들아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은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 방정식의 실근이죠? 방정식의 실근? 1차 방정식의 실근 몇 개? 최대 한 개. 그지? 근데 얘가 이제 2차라고 해봐. 가능하죠. 여기에 2차식 들어가는 거 나오거든? 그럼 2차면 실근 몇 개까지 생겨? 2개.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도 몇 개가 될 수 있어? 2개. 얘가 3차면. 얘가 3차면. 몇 개까지 될 수 있어? 3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봐.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는 항상 불연속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걸 활용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만약에 gx가 2차 함수고 fx가 1차 함수라고 했는데 함수 hx라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 hx가 gx분의 fx.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거 필기해라. 없다이. 근데 엄청 많이 나온다. 자, 갑니다. 분모가 2차고요. fx가 1차예요. 됐나요? 그랬을 때 hx가 gx분의 fx라는 함수인데 동현아, 그치? 중요한 거 한다니까? 적으라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잘 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온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만 뭐라고요? 불연속이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0이 될 때만 불연속이야. 그럼 얘는 0이 되는 값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같지 않는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끝. 이거야. 알겠어? 개념을 정확히 공부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오케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선 불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갖고 와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지. 그게 언제야? gx가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2차 함수니까 실근이 없을 수가 있죠? 안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풀면 된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